회사 전체가 마치 죽은 거인처럼 침묵에 잠겨 있었다. 회장의 자리에 오른 지 고작 1년, 권민주는 이 거대한 껍데기 아래 숨겨진 부패와 무능의 그림자를 똑똑히 목도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밤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십 개의 숫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어떤 조합도 희망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못했다. 대산그룹은 거대한 파산의 쓰나미에 휩쓸리기 직전이었다. 그의 아버지 선대 회장이 남긴 유산은 더 이상 영광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끝없는 골칫거리와 부채의 덫에 불과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한 달 전 체결된 거액의 투자 계약이 있었다. 계약 서류 자체는 완벽하게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미심쩍은 구석이 있었다. 그는 모든 전문가를 동원하여 서류를 분석했지만 아무도 그 의문의 답을 찾아내지 못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다. 민주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창가로 다가섰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처음에는 경비원인가 생각했지만 이내 그가 누구인지 알아챘다. 회사의 모든 층을 돌아다니며 묵묵히 청소를 하는 청소부였다. 그녀의 이름은 박소연이었다. 민주는 그녀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그저 그림자처럼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는 존재로만 인식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려다 멈칫했다. 그녀의 손에는 깨끗한 천이 들려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엉뚱하게도 책상 위에 쌓여 있는 서류 더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마치 모든 서류의 내용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무심한 듯 하면서도 날카로웠다. 민주는 그녀가 무슨 짓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감히 청소부가 회사의 기밀 서류에 손을 대려 하는 것인가?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하지만 그녀는 서류를 만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한참 동안 서류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 나갔다. 민주는 그 광경에 묘한 기분을 느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이해와 깨달음처럼 보였다. 그 순간 그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이 여자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그녀가 사라진 후 민주는 곧바로 책상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보던 서류들은 정확히 그가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던 투자 계약 서류들이었다. 그는 서류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여전히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무엇을 본 것일까?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을 열고 이전에 그의 아버지가 남긴 오래된 보고서들을 꺼냈다. 그 보고서들은 모두 그가 알지 못하는 암호 같은 숫자와 기호들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아버지의 오랜 비서에게 이 보고서들의 의미를 물어보려 했지만 그는 이미 은퇴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이 보고서들은 그에게 단순한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 민주는 답답한 마음에 다시 한번 창가로 시선을 돌렸다. 밤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의 시야에 희미하게 박소연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건물 밖에서 우산을 쓰고 서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이 거대한 빌딩의 비극을 홀로 지켜보는 증인 같았다. 민주는 충동적으로 전화를 들어 경비실에 연락했다.
그는 박소연의 연락처를 요청했다. 경비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연락처를 건네주었다. 민주는 망설이지 않고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럽고 진지했다. 박소연 씨, 저 권민준입니다. 혹시 지금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희망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회장님, 저는 지금 퇴근 중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다. 민주는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중요한 할 얘기가 있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와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특별함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저는 이만 가봐야 합니다. 할 이야기는 내일 아침에 해주시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태도에 오기가 생겼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아내고 싶었다. 민주는 그녀가 끄는 전화를 잠시 들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는 그녀가 보았던 서류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그는 모든 숫자들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그녀는 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 그는 밤늦도록 책상에 앉아 고민했다. 그는 그녀의 눈빛이 가진 의미를 해석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숫자 너머의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 서류들이 감추고 있는 거짓을 꿰뚫어 보았다. 민주는 그녀가 가진 능력에 경외심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찾아내고 싶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녀를 만나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그녀가 출근할 시간에 맞춰 회사 정문으로 내려갔다. 그는 그녀를 기다렸다. 멀리서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어제와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무심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그녀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빛나 보였다. 그녀는 민준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민주는 그녀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박소연 씨, 잠깐 저와 이야기 좀 하시죠. 제 사무실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동의는 그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그녀가 그의 사무실로 들어오자 민주는 문을 닫고 그녀에게 의자를 권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한 발짝 물러서서 서 있었다. 회장님, 무슨 이야기이신지요? 그녀의 눈빛은 의문을 담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박소연 씨, 어젯밤에 당신이 제 사무실에서 서류들을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그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회장님,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청소부입니다. 서류는 회장님의 소관이지 저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녀는 애써 모르는 척했다. 민주는 그녀의 거짓말을 눈치챘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박소연 씨, 저는 당신이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회사는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저는 이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순한 청소부일 뿐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거짓말을 했다. 민주는 그녀의 태도에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민주는 그녀의 눈을 응시하며 말했다. 박소연 씨, 저는 당신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한때 이 나라 최고의 재무 분석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모든 대기업에서 스카우트하려 했던 인재였습니다. 당신이 왜 이곳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능력이 썩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의 말에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이 발각되었다는 사실에 놀란 듯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주는 그녀가 숨기고 있는 슬픈 과거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박소연 씨, 제가 당신의 과거를 캐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당신의 능력뿐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우리 회사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당신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이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한 아무도 당신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회장님, 제가 만약 회사를 살리면 회장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으시죠? 그녀의 질문은 그의 마음을 울렸다. 권민준의 심장은 박동치고 있었다. 그녀의 질문은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진정성과 의도를 시험하는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평소라면 거만하고 자신만만했을 그의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지금 진정으로 한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가 대답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저는 그것을 들어주겠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되찾아 주거나 아니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돈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기회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박소연은 그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의심과 희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약속하신다면 제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저는 회장님의 그림자가 되어 일하겠습니다. 아무도 제 존재를 알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회사의 청소부로 계속 남아 있을 것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저를 청소부로만 대하셔야 합니다. 그녀의 조건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민주는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하지만 왜 그런 조건을 내거시는 겁니까? 그는 궁금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저는 더 이상 빛 속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빛은 저를 쫓는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저는 그림자 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과거가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그것은 배신과 음모로 얼룩진 아픈 기억일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녀와 악수를 나누었다. 감사합니다. 박소연 씨,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그들의 악수는 단순한 계약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신뢰와 동맹의 시작이었다. 박소연은 그 순간부터 권민준의 비밀스러운 조력자가 되었다. 그녀는 낮에는 청소부로 일하며 회사 곳곳을 누볐다. 밤이 되면 그녀는 그림자처럼 그의 사무실로 와서 그와 은밀하게 만났다. 그녀는
서류 더미를 분석하고 문제의 핵심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한우그룹과의 투자 계약서였다. 이 계약은 대산그룹의 파산을 가속화하고 있는 원인이었다. 민주는 모든 전문가들이 분석한 자료를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그녀는 서류를 읽는 대신 서류의 종이 질감과 냄새를 맡고 종이의 결을 손으로 만져보았다. 민주는 그녀의 행동에 의아해했다. 소연 씨, 서류를 읽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는 그녀의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숫자와 글자는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종이의 질감은 대산그룹이 사용하는 종이와 다릅니다. 이 계약은 외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계약을 대산그룹에 가져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분석은 충격적이었다.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훑어보았다. 정말이었다. 종이의 질감은 미세하게 달랐다. 전문가들은 모두 서류의 내용에만 집중했을 뿐 종이 자체를 분석하지 않았다. 박소연의 눈은 전문가들이 놓친 세부 사항을 꿰뚫어 보았다. 이 계약은 대산그룹의 형식을 교묘하게 모방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는 대산그룹의 계약서 양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의 모든 숫자는 완벽하게 일치하지만 이 숫자들의 배열에는 미묘한 규칙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고 서류 위에 몇 개의 숫자를 동그라미 쳤다. 이 숫자들은 모두 소수입니다. 그리고 이 소수들의 합은 이 계약의 실제 가치와 일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암호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놀라웠다. 민주는 그녀의 천재적인 분석력에 경탄했다. 그렇다면 이 계약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그는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서류를 전달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서류가 대산그룹의 계약 양식으로 둔갑하게 만든 사람도 찾아내야 합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회사 내부의 모든 보안 기록과 회계 자료를 요구했다. 민준은 그녀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제공했다. 그녀는 낮에는 청소부로, 밤에는 최고의 분석가로 변신하며 회사를 조사했다. 그녀는 보안 카메라를 분석하고 직원들의 동선을 파악했다. 그녀는 회사 내부의 모든 정보를 그녀의 머릿속에 담아두었다. 며칠 후 그녀는 민준에게 한 사람의 이름을 건넸다. 김태호 이사입니다. 그는 회장님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회장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 계약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계약을 체결한 날 평소에 가지 않던 격리부로 내려가서 서류를 건네받았습니다. 민주는 충격을 받았다. 김태호는 그의 아버지 때부터 회사를 지켜온 충신이었다. 민주는 그를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측근으로 여겼다. 하지만 박소연의 분석은 김태호가 배신자일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었다. 민주는 믿을 수 없었다. 소연 씨, 김태호 이사는 저의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배신자라니요? 그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다. 그가 직접 배신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이용당한 것인지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이 계약의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민주는 고민에 잠겼다. 김태호를 직접 대면하기에는 너무 위험했다. 만약 그가 배신자가 아니라면 그들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균열을 겪게 될 것이었다. 그는 박소연에게 도움을 청했다. 소연 씨,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의 눈을 보며 말했다. 김 이사를 직접 대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를 시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에게 은연중에 흘려야 합니다. 만약 그가 배신자라면 그는 반드시 움직일 것입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치밀했다. 민주는 그녀의 계획에 따르기로 했다. 그는 김 이사를 불러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 민주는 김 이사에게 한우그룹과의 계약에 대한 미심쩍은 부분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김 이사는 민준의 말에 놀란 듯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민준을 안심시켰다. 회장님, 그 계약은 완벽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의 표정은 매우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민주는 그의 눈에서 미세한 불안감을 읽었다. 그날 밤 민주는 박소연을 만났다. 소연 씨, 김 이사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혹시 그가 배신자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는 여전히 김 이사를 의심하기 어려웠다. 박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는 움직일 것입니다. 그는 회장님께서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와 접촉하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녀는 이미 김 이사의 사무실에 작은 도청 장치를 설치해 두었다. 그녀는 밤새도록 김 이사의 통화 내용을 분석했다. 새벽이 되어서야 그녀는 민준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회장님, 김 이사는 한밤중에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계약서가 의심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람을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에게 회장님이라고 불릴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 그의 아버지의 동생이자 그의 삼촌 이정환 회장이었다. 이정환은 대산그룹의 실권을 쥐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민준의 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키웠지만 항상 민준의 아버지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민준은 그가 자신의 자리를 노리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분노에 휩싸였다. 이럴 수가. 이정환 회장이 배후에 있었다니.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그의 가장 신뢰하는 사람과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를 배신했다. 박소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듯 했다. 회장님, 분노는 나중에 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정환 회장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녀의 말에 민주는 정신을 차렸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민준의 분노는 순식간에 차가운 결단으로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박소연의 말대로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었다. 이정환 회장은 분명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 할 것이다. 민주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이정환이 보낸 모든 서류들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전에는 단순한 사업적 조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교묘한 함정처럼 보였다. 모든 서류에는 이정환의 서명이 있었고 그는 민준의 동의를 구하는 형식으로 모든 위험을 민준에게 전가하고 있었다. 민준은 소름이 돋았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연 씨,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민주는 그녀에게 의지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회장님, 이정환 회장은 회장님께서 모든 것을 눈치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회장님을 끌어내리기 위한 다음 계획을 실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를 방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던질 미끼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민주는 그녀의 조언을 따랐다. 그는 평소처럼 행동하며
이정환에게 사업적인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척했다. 이정환은 민준의 태도에 안심하는 듯했지만 그의 눈에는 교활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이정환의 다음 수는 예상대로였다. 그는 한우그룹과의 투자 계약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는 민준에게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조카, 이 계약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하지만 약간의 추가 자금이 필요해. 이사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니 이 서류를 잘 검토하도록 해.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민주는 겉으로는 감사를 표했지만 속으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박소연에게 서류를 건넸다. 그녀는 서류를 보자마자 말했다. 회장님, 이것은 덫입니다. 이 서류는 회장님께서 모든 책임을 떠안게 만드는 교묘한 함정입니다. 이 계약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박소연은 서류의 모든 부분을 꼼꼼히 분석했다. 그녀는 서류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냈다. 이정환 회장은 이 계약을 통해 회장님께서 모든 재정적 손실을 떠안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계약이 파산에 이르게 되면 회장님께서는 모든 개인 자산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자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적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입니다. 그녀의 분석은 민준의 분노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다. 이럴 수가. 그는 저를 길바닥에 내쫓으려 하고 있습니다. 민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우리는 이 사회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에서 이 계약을 부결시킬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 멤버들에게 이 계약의 문제점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정환 회장이 이 사회 멤버들을 이미 매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직접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이 계약에 대해 의심을 품게 만들어야 합니다. 박소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녀는 밤새도록 이사회 멤버들의 모든 정보를 분석했다. 그들의 약점과 강점, 그들의 가족 관계와 재정 상태까지 모두 조사했다. 그녀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평판이었다. 회장님, 이사회 멤버들은 모두 자신의 평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계약이 그들의 평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녀는 말했다. 어떻게 말입니까? 민준이 물었다. 우리는 그들이 대중에게 비난받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 사회를 통과시키는 순간 그들의 이름과 함께 이 계약의 모든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정환 회장에게도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정환 회장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했다. 그녀는 회장실의 모든 통신망을 해킹하여 이정환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다. 그리고 그녀는 민준의 이름으로 위조된 이메일을 이사회 멤버들에게 보냈다. 그 이메일은 아주 교묘하게 작성되었다. 이정환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 계약을 통과시키라는 내용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이 계약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암시하는 내용이 숨겨져 있었다. 이 계약은 회장님께서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이 계약서 사본을 개인적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은 이사회 멤버들에게 이 계약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암시하는 경고 메시지였다. 그들은 이 계약이 실패할 경우 자신들이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정환 회장에게 비밀리에 연락하여 이 계약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 이정환은 그들의 반응을 보고 안심했다. 그는 그들이 자신에게 복종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는 민준을 향해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사회 멤버들은 이정환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 계약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그들은 민준에게 이 계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정환은 당황했다. 그는 이사회 멤버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는 분노에 휩싸였다. 이것은 무슨 짓입니까? 우리는 이 계약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는 소리쳤다. 하지만 이사회 멤버들은 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은 민준의 설명을 들었다. 민준은 박소연이 준비해준 자료를 바탕으로 이 계약의 모든 문제점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이 계약이 회사를 파산으로 이끌 수 있는 위험한 함정이라는 것을 이사회 멤버들에게 보여주었다. 이사회 멤버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이정환의 교활함에 분노했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이 계약을 부결시켰다. 이정환은 완전히 패배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민준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던졌다. 이것은 네가 한 짓이냐? 네 뒤에 누가 있는 것이냐? 그는 소리쳤다. 하지만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정환의 패배는 대산그룹 전체에 충격을 주었다. 그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그를 따르던 이사들과 임원들은 일제히 민준에게로 돌아섰다. 민준은 이제 회사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다. 그는 박소연의 말대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정환은 분명히 복수를 꾀할 것이었다. 민준은 박소연을 자신의 개인 비서로 고용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회장님, 저는 제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저는 회장님의 그림자입니다. 제가 빗속에 서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정환 회장은 분명 저의 존재를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가 저를 찾아내기 전에 저는 숨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을 담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과거가 얼마나 아팠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를 더욱 신뢰하고 의지했다. 그는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녀와 상의했다. 박소연은 그의 가장 강력한 조언자이자 동맹이었다. 그녀는 낮에는 청소부로, 밤에는 민준의 비밀스러운 조력자로 활동하며 이정환의 다음 수를 예측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정환은 민준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 민준의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대산그룹의 투자 담당 부사장인 최성준에게 접근했다. 최성준은 민준과 함께 회사를 이끌어갈 동반자였다. 이정환은 최성준에게 거액의 뒷돈을 주며 민준을 배신하라고 제안했다. 그는 최성준에게 한우그룹과의 계약이 실패한 것이 민준의 무능 때문이라고 거짓 정보를 흘렸다. 그는 최성준의 눈에 민준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뿌렸다. 최성준은 처음에는 이정환의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이정환은 최성준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최성준은 도박 중독에 빠져 있었다. 그는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다. 이정환은 최성준의 빚을 갚아주겠다고 제안했다. 최성준은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정환의 손을 잡았다. 그는 민준에게 중요한 정보를 빼돌리고 이정환에게 넘겨주기 시작했다. 박소연은 최성준의 미심쩍은 행동을 눈치챘다. 그녀는 그가 평소와 달리 자주 자리를 비우고 민준의 서류를 훔쳐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최성준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회장님, 최 부사장이 이상합니다.
그는 이정환 회장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민주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소연 씨, 성준이는 제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그가 저를 배신할 리가 없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박소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회장님,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돈과 권력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를 시험해야 합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민준에게 제안했다. 민준은 결국 그녀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그는 최성준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다. 그는 한우그룹과의 계약이 다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이정환 회장에게 보낼 가짜 서류를 최성준에게 건넸다. 최성준은 민준의 말을 믿고 그 서류를 이정환에게 넘겼다. 이정환은 그 서류를 보자마자 기뻐했다. 그는 그 서류를 이용하여 민준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민준이 한우그룹과의 계약을 다시 추진하려 한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 그는 민준을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몰아갔다. 언론은 이정환의 말을 그대로 보도했다. 민주는 하루아침에 대중의 비난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민주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최성준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최성준을 찾아가 진실을 추궁했다. 최성준은 민준의 질문에 당황하며 모든 것을 실토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민준에게 용서를 빌었다. 민준은 그에게 실망했지만 그를 용서했다. 그는 최성준을 이정환의 함정에서 구출하고 싶었다. 성준아, 이정환 회장이 너에게 어떤 약점을 잡고 있는 것이냐? 솔직하게 말해줘. 민준은 물었다. 최성준은 눈물을 흘리며 도박 빚에 대해 털어놓았다. 민준은 그의 빚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는 최성준을 이용하여 이정환을 역으로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다. 박소연은 최성준의 도박 빚을 이용하여 이정환의 모든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그녀는 이정환이 해외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비자금의 일부가 최성준의 도박 빚을 갚는데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그녀는 이 모든 증거를 모아 민준에게 건넸다. 민준은 이정환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기로 했다. 그는 최성준을 이용하여 이정환에게 가짜 정보를 흘렸다. 민준은 자신이 비자금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고 이정환을 속였다. 이정환은 민준의 말에 안심하고 자신의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려 했다. 이정환은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모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자신의 비자금 통장을 파기하려 했다. 하지만 그가 그 통장을 파기하려 할 때 민준과 박소연이 그를 덮쳤다. 그들은 이정환이 비자금 통장을 파기하려 하는 현장을 급습했다. 민준은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녹화했다. 이정환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는 민준을 향해 소리쳤다.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네가 감히 나를 이기려 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절망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삼촌, 당신은 저를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를 배신한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이기려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밝히려 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이정환은 모든 것을 잃었다. 이정환 회장의 몰락은 대산그룹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는 모든 권력과 재산을 잃었고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의 몰락은 민준의 승리를 의미했다. 그는 이제
대산그룹의 명실상부한 회장이 되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박소연의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뒤에서 그림자처럼 모든 것을 조종했다. 그녀는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였다. 민주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특별한 보상을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회장님,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제 자리에 만족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숨겨져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과거가 그녀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한 발짝 물러섰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회장님이라고 불렀고 그에게는 존댓말을 사용했다. 그녀는 그와 자신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워두었다. 민주는 그 벽을 허물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닌 한 사람의 여자로 다가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잃을까 두려워 감정을 억눌렀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곁에 남아주기를 바랐다. 민주는 이정환의 몰락으로 생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했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을 임명하고 회사를 개혁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정환이 저질렀던 모든 부패를 청산하고 회사를 투명하게 만들었다. 그는 직원들의 신뢰를 얻었고 대산그룹은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민주는 이제 완벽한 리더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거만하고 오만하지 않았다. 그는 겸손하고 신중했으며 모든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박소영과 상의했다. 그는 그녀의 조언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그녀는 그의 가장 중요한 조언자였다. 어느 날 민주는 박소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소연 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회사는 안정되었고 이정환 회장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삶을 되찾아야 합니다. 제가 당신의 과거를 되찾아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회장님, 저는 이미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아무도 저를 방해하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했다. 민주는 그녀의 대답에 실망했지만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는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꽃을 선물하고 그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거절할까 두려워 망설였다. 그는 그녀를 잃을까 두려워 감정을 억눌렀다. 그는 그녀가 그의 곁에 남아주기를 바랐다. 그는 그녀와 함께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소연 씨, 제가 당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슬픔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회장님, 제가 회장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민준의 눈이 빛났다. 그녀는 민준에게 그의 아버지인 선대 회장이 남긴 오래된 보고서들을 보여주었다. 회장님, 이 보고서들은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이 보고서들은 회장님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보고서들에는 이정환 회장의 모든 부패와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증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민주는 놀랐다. 그는 이 보고서들이 단순한 종이 조각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녀는 보고서들을 해독하고 민준에게 진실을 보여주었다. 이정환은
민준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회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했었다. 민준의 아버지는 이정환의 음모를 눈치챘고 이정환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를 기록하여 이 보고서들에 숨겨두었다. 그리고 그는 이정환이 이 보고서들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암호화하여 남겼다. 이 보고서들은 민준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다. 민준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아버지의 지혜와 사랑에 감동했다. 그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이정환과 싸웠던 것이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회사를 지켜냈던 것이다. 그는 박소연에게 감사를 표했다. 소연 씨, 당신은 저의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저의 은인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 회장님께서 행복하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회장님께서 저에게 주신 신뢰와 믿음,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보상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민주는 그녀의 따뜻한 말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고백하고 싶었다. 민주는 다음 날 아침 박소연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소연 씨,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저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녀는 그의 제안에 놀랐다. 그녀는 망설였다. 회장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소연 씨, 당신은 당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의 과거를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은 다시 빛 속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민준의 진심 어린 제안에 박소연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녀의 얼굴에 잠시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 미소는 곧 차가운 현실의 그림자에 갇혔다. 회장님, 저는 이정환 회장의 복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빛 속에 설 수 없습니다. 제가 빛 속에 서는 순간 제 과거가 다시 저를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제 과거를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고통스러운 과거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부드럽게 말했다. 소연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당신의 과거를 함께 마주하겠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든 제가 당신의 곁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그의 눈빛은 진심을 담고 있었다. 박소연은 그의 눈을 보며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과거는 그녀를 억눌렀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회장님, 저는 과거에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배신당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다. 민주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소연 씨, 제가 당신을 상처 입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제가 들어주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곁에 항상 있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위로를 주었다.
박소연은 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의 따뜻한 품에 안겨 처음으로 안정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기로 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회장님을 믿어보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민준은 기쁨에 벅찼다. 그날 이후 민준과 박소연의 관계는 변화했다. 그들은 더 이상 회장과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동등한 파트너이자 연인이었다. 민준은 박소연을 자신의 개인 비서로 임명하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그녀는 그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그를 보좌했다. 그녀는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였다. 그들은 함께 이정환의 잔당들을 처리하고 회사를 정상화시켰다. 대상그룹은 박소연의 지혜와 민준의 리더십 덕분에 다시 한번 최고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민준은 이제 완벽한 리더가 되었고 박소연은 그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정환은 감옥에서도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는 박소연의 과거를 파헤치고 그녀의 비밀을 세상에 폭로했다. 그는 박소연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들을 언론에 흘렸다. 박소연은 과거의 한 대기업의 재무 분석가로 일했었다. 그녀는 그 회사의 비자금 조성에 가담했다는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누명을 벗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청소부가 되었다. 이정환은 이 사실을 언론에 폭로했다. 언론은 박소연을 탐욕스러운 범죄자로 몰아갔다.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의 비난을 받게 되었다. 민주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이정환의 교활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박소연을 보호하고 싶었다. 그는 박소연의 무죄를 증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박소연은 다시 한번 세상으로부터 도망쳤다. 그녀는 민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곁을 떠났다. 민준은 그녀의 부재에 깊은 절망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찾아 나섰다. 그는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행방을 추적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 그는 그녀의 빈자리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민주는 그녀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행적을 추적했다. 그는 그녀가 일했던 회사의 모든 서류를 뒤졌다. 그는 그녀의 동료들을 만났다. 그는 그녀의 진실을 알고 싶었다. 그는 그녀가 누명을 썼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찾아내고 싶었다. 그는 그녀가 돌아오기를 바랐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는 그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찾아 나섰다. 그는 그녀를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녀를 되찾고 싶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권민주는 절망에 빠졌다. 박소연이 떠난 후 그의 삶은 다시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사무실은 다시 텅 비어 보였고 모든 서류들은 의미 없는 종이 조각처럼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이정환과의 싸움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오직 박소연을 찾는 것에 집중되었다. 그는 그녀의 흔적을 찾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그녀의 과거를 철저하게 조사했다. 그는 그녀가 누명을 썼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녀를 되찾고 싶었다. 그는 그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민준의 사설 탐정은 박소연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녀가 과거에 일했던 회사는 한때 이정환 회장과 비밀리에 사업을 진행했었다. 박소연은
그들의 불법적인 거래를 눈치챘고 그들을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하지만 이정환은 박소연을 먼저 모함했다. 그는 박소연이 비자금 조성에 가담했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어 그녀를 파멸시켰다. 박소연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명예, 그녀의 직업, 그리고 그녀의 삶까지 모두 잃었다.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청소부가 되었다. 민주는 이정환의 악랄함에 분노했다. 그는 이정환을 끝장내고 싶었다. 민주는 이정환을 찾아갔다. 그는 감옥에 있는 이정환을 만났다. 이정환은 민준을 비웃었다. 네가 감히 나를 이기려 해? 네가 감히 나를 모욕해? 내 여자친구는 이미 너를 버리고 도망갔다. 그녀는 너를 이용했을 뿐이다. 그녀는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 그의 말은 민준의 가슴을 찔렀다. 민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삼촌,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당신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소연 씨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에 가득 차 있었다. 이정환은 민준의 분노에 만족하는 듯했다. 그는 민준을 비웃으며 말했다. 네가 그녀의 진실을 안다고? 그녀는 이미 너를 떠났다. 그녀는 다시는 너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다시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평생을 그림자 속에서 살 것이다. 그의 말은 민준의 가슴을 다시 한번 찔렀다. 민준은 이정환의 교활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이정환에게 소리쳤다. 저는 그녀를 되찾을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녀를 다시 세상의 빛 속으로 데려올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할 것입니다. 그는 이정환에게 경고했다. 이정환은 민준의 경고에 비웃기만 했다. 민준은 이정환과의 만남 후 박소연의 과거를 모두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정환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와 박소연에 대한 모함에 대한 증거를 모아 언론에 넘겼다. 언론은 민준의 폭로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이정환의 추악한 진실과 박소연의 비극적인 과거를 보도했다. 대중은 이정환의 악랄함에 분노했고 박소연의 안타까운 사연에 동정했다. 박소연은 하루아침에 희생자이자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비난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의 동정과 지지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 민주는 그녀의 명예를 회복해 주었다. 그는 그녀를 되찾고 싶었다. 하지만 박소연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세상의 관심과 동정이 두려웠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림자 속으로 숨었다. 민주는 그녀를 찾아내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했다. 그는 그녀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연락하고 그녀의 모든 행적을 추적했다. 그는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 그는 그녀의 빈자리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돌아오기를 바랐다. 그는 그녀와 함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었다. 권민주는 박소연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절망했다. 그는 그녀가 사라진 후 그녀의 흔적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했다. 그는 그녀가 일했던 모든 장소를 찾아다녔고 그녀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만났다. 그는 그녀가 남긴 모든 흔적을 쫓았다. 그는 그녀를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와 함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는 그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주는 사설 탐정에게 받은 보고서를 읽었다. 보고서에는 박소연이 한때 최고의 재무 분석가였고 이정환의 모함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민주는 보고서를 읽으며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이정환의 악랄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이정환을 끝장내고 싶었다. 그는 박소연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녀를 되찾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과거를 조사하던 중 그녀가 매년 같은 날 같은 장소에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곳은 그녀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산이었다. 민주는 그녀가 그곳에 갔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그녀를 찾아 그 산으로 향했다. 산은 높고 험난했다. 민주는 그녀를 찾기 위해 산을 오르내렸다. 그는 그녀의 흔적을 쫓았다. 그는 그녀를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와 함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었다. 민주는 마침내 그녀를 찾아냈다. 그녀는 산 정상에 있는 바위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민준의 목소리를 듣고 놀랐다. 그녀는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회장님, 왜 여기 계십니까? 제가 떠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소연 씨, 저는 당신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제가 당신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박소연은 민준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회장님, 저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사랑합니다. 그녀의 고백에 민주는 기쁨에 벅찼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들어 올리고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들의 키스는 사랑과 희망을 담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산을 내려왔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다. 민주는 박소연을 대산그룹으로 데려왔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개인 비서로 임명하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그녀는 그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그를 보좌했다. 그녀는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였다. 그들은 함께 이정환의 잔당들을 처리하고 회사를 정상화시켰다. 대산그룹은 박소연의 지혜와 민준의 리더십 덕분에 다시 한번 최고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민준은 이제 완벽한 리더가 되었고 박소연은 그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다. 민주는 박소연에게 정식으로 프러포즈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는 그녀와 결혼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 박소연은 그의 프러포즈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의 사랑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의 곁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다. 그들은 결혼했다.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다. 그들은 함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들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다. 권민준과 박소연은 다시 만났다. 그들은 이정환과의 마지막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정환은 감옥에서도 여전히 권력을 잃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민준과 박소연을 공격하고 있었다. 그는 민준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금줄을 끊고 민준의 신용을 떨어뜨리기 위해 언론을 이용했다. 민준은 이정환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는 박소연에게 의지했다. 그녀는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박소연은 이정환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민준의 자금줄을 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비밀리에 새로운 자금줄을 마련하도록 조언했다. 민준은 그녀의 조언에 따라 비밀리에 해외 투자자들을 만났다. 그는 그들에게 대산그룹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투자를 유치했다. 이정환은 민준이 새로운 자금줄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민준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민준을 비웃었다. 하지만 민준은 그의 웃음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박소연의 지혜를 믿었다. 이정환은 민준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마지막 수를 던졌다. 그는 민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대산그룹의 투자 담당 부사장인 최성준을 다시 이용했다. 그는 최성준에게 거액의 뒷돈을 주고 민준의 모든 비밀 정보를 넘겨받았다. 그는 민준이 해외 투자자들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민준을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몰아가기 위해 언론을 이용했다. 그는 민준이 회사를 팔아넘기려 한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 언론은 이정환의 말을 그대로 보도했다. 민준은 다시 한번 대중의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민준은 최성준의 배신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최성준을 믿었었다. 그는 최성준에게 진심으로 대했었다. 하지만 최성준은 다시 한번 그를 배신했다. 민준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최성준을 찾아가 진실을 추궁했다. 최성준은 민준의 질문에 당황하며 모든 것을 실토했다. 그는 이정환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정환은 그의 가족을 위협하고 있었다. 최성준은 민준에게 용서를 빌었다. 민준은 그에게 실망했지만 그를 용서했다. 그는 최성준을 이용하여 이정환을 역으로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다. 박소연은 최성준을 이용한 이정환의 음모를 간파했다. 그녀는 이정환이 최성준의 약점을 이용하여 민준을 공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녀는 최성준에게 가짜 정보를 흘려 이정환을 속였다. 그녀는 최성준에게 이정환의 모든 비밀 정보와 비자금 정보를 넘겨주었다. 최성준은 이정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말을 믿었다. 그는 이정환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다. 이정환은 민준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안심했다. 그는 민준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마지막으로 모든 자산을 한 곳에 모았다. 민준과 박소연은 이정환이 모든 자산을 한 곳에 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정환이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도박을 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정환의 계획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들은 이정환의 비자금 계좌를 추적하고 그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증거를 모았다. 그들은 이정환의 측근들을 매수하고 그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다. 그들은 이정환이 모든 것을 잃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들은 이정환이 자신의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를 파멸시킬 때까지 기다렸다. 이정환은 자신의 모든 자산을 한 곳에 모았다. 그는 민준을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 마지막 도박을 하려 했다. 그는 해외의 한 은행에 모든 비자금을 모아두었다. 그는 이 자금을 이용하여 민준의 회사를 인수하고 그를 길거리로 내쫓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민준과 박소연이 그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민준과 박소연은 이정환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증거를 모았다. 그들은 이정환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사용했던 모든 서류와 통화 기록을 확보했다. 그들은 이정환의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준과 박소연은 이정환이 자신의 모든 자산을 해외은행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정환의 계획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들은 이정환의 비자금 계좌를 추적하고 그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증거를 모았다. 그들은 이정환의 측근들을 매수하고 그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다. 그들은 이정환이 모든 것을 잃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들은 이정환이 자신의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를 파멸시킬 때까지 기다렸다. 이정환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비자금은 모두 몰수되었고 그는 모든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증거로 인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의 몰락은 대산그룹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는 모든 권력과 재산을 잃었고 모든 것을 잃은 채 감옥으로 향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민준을 향해 소리쳤다. 네가 감히 나를 이겨? 너는 내게 패배했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민준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삼촌, 당신은 저에게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를 패배시킨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이기려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밝히려 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이정환의 몰락 후 대산그룹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민주는 회사를 개혁하고 투명하게 만들었다. 그는 직원들의 신뢰를 얻었고 대산그룹은 다시 한번 최고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민주는 이제 완벽한 리더가 되었고 박소연은 그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다. 민주는 박소연에게 정식으로 프러포즈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는 그녀와 결혼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소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평생을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박소연은 그의 프러포즈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의 사랑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의 곁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의 프러포즈를 받아들였. 그들은 결혼했다.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다. 그들은 함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들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다. 그들은 서로를 영원히 사랑했다.